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보의 철근 콘크리트 IC 보의 힘설계에서 등가 응력 블록 등가 응력 블록 그죠? 뭐 영어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힘설계라고 하면 그죠? 결국 모멘트 강도를 구할 텐데 저희가 공칭 모멘트 강도를 구할 텐데 등가 응력 블록이라는 개념이 아마 나와요 뒤에서. 근데 힘설계에서 이거를 다 지금 막 계산하고 그런 걸 하기 전에 옆집에 누가 왔나 보네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리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짧게 최대한 짧게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쪼개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응력 변형률. 응력 변형률이 너무 중요하고 그죠? IC5든 뭐 철골이든 다 응력 변형률 관계가 이제 보의 어떤 단면에서 강도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서 같이 있는 개념이 이제 평면 유지 가정 그죠? 대부분 저희가 일단 지금 할 보의 철근 콘크리트 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의 뭐 중립축을 기준으로 거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평면 유지되면서 이제 여기가 중립축이라고 하면 거리에 비례해서 변형률이 증가한다. 여기는 이제 평면이 유지된다. 이런 가정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 중에 응력 변형률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IC니까 뭐에 대해서 했을까요? 네. 콘크리트랑 철근.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인장 강도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그죠? 이건 어디에서 다뤘죠? 네, 이거는 압축 강도의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균열은 언제 날까 해서 뭐 FR 그죠? 0.63 람다의 루트 FCK로 뭐 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고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대충 콘크리트는 요렇고 그때 얘기했던 게 여기가 한 0.002 수준 정도 된다. 옆집에서 아이가 엄청 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0.003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횡보광근이 막 있고 뭐 컨파인드, 언컨파인드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을 수 있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응력 변형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 단면 해석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스틸이고 여기가 ES가 됩니다. 탄성계수. 그래서 탄성계수는 강제는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아마 이번 정리는 좀 아이가 울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그쵸? 상황이 나아지면 막 이렇게 잡음이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절하면 정리하는 개수나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은 못 따라올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뭐 이런저런 목소리가 들어와도 제 목소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탄성계수는 동일하고 그래서 여기가 한 0.002 정도 되죠. 어떨 때 물론 FY가 한 400 정도면 네, MPA면 이제 EY 변형 항복 변율이 어떻게 돼요? 네, FY 나누기 ES 해서 FY가 400일 때는 00000에서 0.002가 되고 그쵸? 얘가 크면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겠죠? 네, 일단 보통은 저희가 쓰는 강제는 그죠? SS400 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죠? 400mPa짜리 쓰면 항복 보통 이 정도 된다고 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강도로 쓰면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성계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응력 변형률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평면 유지 과정이 성립하는구나 를 말씀드렸고 목표는 맨날 10분입니다. 맨날 10분 안에 하나를 정리한다 라고 하는데 맨날 30분을 합니다. 30분을 아직은 그게 노련하지 못한 거죠. 제가 딱 계획한 대로 끝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계속 말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H 이게 B 여기가 D 요 D 이런 것도 제가 여긴 인장철근 단면적입니다. 철근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장철근 단면적 여러 개 있는 그냥 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보행 힘설계에서 기호들 할 때 네,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 정리를 해놨고 네, 이 기호가 조금 헷갈리시면 네, 조금 그 정리된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정리된 자료에는 압축 철근이 있을 때 압축 쪽 여기가 인장측이죠. 이게 지금 가정이 이렇게 됐을 때 가정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가 인장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가 됐으면 상부가 인장측이었겠죠. 근데 일단은 네, 그럼 뭐 상부 인장, 하부 인장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실제로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설계할 때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요 끝을 여기가 콘크리트 쪽, 여기가 콘크리트 뭐 이 C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그 중립축이죠. 중립축은 어떻게 되죠? 인장력과 압축력이 평형이 성립한다. 네, 보는 한 가지 써볼까요? 보는 인장력 이꼴 압축력이다. 여기 인장력이죠. 인장력 이꼴 압축력. 그죠? 그래서 이걸 성립하게 되는 위치가 중립축이고 그죠? 얘네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방향이 반대고 커플도 되어 있다. 뭐죠? 없애고 싶은데? 네, 됐습니다. 네, 중립축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중립축이 어디 있을까요? 중앙일까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같아지는 거. 근데 같은 변형이 작용해도 철근이 있죠. 철근은 탄성계수가 훨씬 높죠. 탄성계수가 훨씬 높아서 이 S가 이 C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힘을 같은 변형에 대해서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립축이 이걸 만약에 가운데로 한다. 실제로 그리면 가운데라고 하면 네, 요거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일 때는 어떨 때 묵은 콘크리트 때나 그렇고 철근이 있으니까 밑이 더 세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중앙이라고 하면
조금 아래다가. 왜냐면 콘크리트가 좀 더 많아야, 그죠? 좀 더 많아야 여기가 중립축이 돼야 이제 여기가 압축력, 인장력이 같아질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센터점이었다면 당연히 어디가 커요? 인장력이 크겠죠. 왜냐면 같은 면적 대비해서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힘이 세니까. 그쵸? 그래서 뭐 요것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여기 철근 위치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ES라고 쓸까요? 여기가 뭐 EC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변형률 상태인데 이게 지금 균열이 나기 전, 균열전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어디를 넘지 않았어. 여긴 힘이죠. 지금 여기는 변형률이니까 균열전, 발생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이제 응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응력으로 하면 균열전이니까, 그죠? 그 콘크리트 균열은 언제 날까? 그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되고, 그죠? 지금 이 말은 이 변형률이 크지 않아서 균열이 발생 전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려볼까요? 콘크리트 이렇게 압축 변형률을 봐도 아직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대충 요 정도 시점이라고, 요 정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직선인 겁니다. 탄성 구간. 네, 아시겠죠? 여기가 실제로 콘크리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비례하다가,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비례하다가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그쵸? 균열 나기 전이니까. 요건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렇게 압축력 작용하고 비례해서, 그쵸? 여기 인장력 작용하는데 아직 균열 안 났습니다. 균열 안 났으니까 콘크리트도 지금 인장 작용하고 철근 위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철근 인장력 작용하고, 그쵸? 여기가 FC 정도 되겠죠? 그죠? 요 힘 제일 큰 데가, 근데 발생 전 콘크리트 응력 각각 여기 서메이션이랑 여기 서메이션이랑 되는 거죠. 그쵸? 균열 발생 전. 균열은 언제 발생해요? 여기 요 응력이 FR이 이상 될 때. 그죠? 이게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람다 플러스 루트 FCK. 요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균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릴 거예요. 이제 균열이 났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균열을 넘어가면, 균열이 넘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이거를 여기가 ES라고 하겠습니다. 입실론 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여기 균열이 났습니다. 균열이 나면 이게 균열 단면, 그죠? 균열이 나면 제가 이렇게 그렸죠. 콘크리트에서 균열 나도, 균열 난 상태는 아직 선형 구간입니다. 아직 콘크리트 선형, 그죠? 왜냐면 여기다 잠깐 말씀드리면 선형이 아니면 이렇게 비선형으로 넘어가잖아요. 쭉 해서 콘크리트는 이렇게 해서, 철근은 뭐 쭉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되지만 콘크리트는 이렇게 해서 선형으로 일정 구간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선형 구간입니다. 아직. 즉 요 균열이 난 상태는, 균열은 되게 작은 힘에서 나요. 그죠? 저희가 계산했을 때 거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죠? 여기 뭐 균열은 뭐 얘 기준으로, 강도 기준으로 기껏해야
그 여기 0.63 요거에 루트 FCK 하면 그죠? 뭐 FCK가 25예요. 그럼 여기도 5니까 뭐 3점 얼마 되겠죠. 그러면 25인데 3이니까 거의 뭐 한 8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 사이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아직도 왜 선형이지? 균열이 넣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균열은 균열 단면이라고 해도 굉장히 적은 응력 상태, 되게 하중이 얼마 크지 않을 때, 그죠? 사용하중 상태라고 생각할까요? 네. 저희가 사용하중이랑 극한하중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용하중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데드로드랑 뭐 라이브로드 있는 이런 상태 있잖아요. 실제로 뭐 사람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 앞에 저희가 설계할 땐 뭐가 들어가죠? 막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떤 개수하중이 들어가는데 이거 안 들어간 그냥 실제 데드로드는 실제로 있는 거죠. 건물이 저희 사용 중에 라이브로드 있는 거고 팩터 없이, 그죠? 저희가 막 뭐 건물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 그죠? 이런 상태 사용하중 상태, 그냥 데드로드에 라이브로드 정도 있는 거, 얼마 크지 않은 거 생각보다, 그랬을 때 또 균열 단면에 이를 수 있고, 그죠? 아직 콘크리트는 선형, 근데 균열이 나버렸어요. 균열이 나서 요 아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콘크리트 인장 저항 못함, 그죠? 그러면 온리 뭐만 저항해요? 철근만 저항한다. FS가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요거를 대략적인 그냥 사용하중 정도 상태. 여기는 균열 전은 뭐예요? 하중이 엄청 적을 때는 인장력도 저항하다가 어느 정도 하중이 뭐 이제 되도록 작용하고 뭐 이렇게 되고 조금만 더 작용해도 아직 콘크리트는 선형 구간이지만, 그죠? 선형 구간이지만 인장 측에 균열이 나버려서 인장 측에는 철근만 저항. 근데 인장 측에 저항하던 콘크리트가 싹 빠졌죠. 그죠? 그러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중립축이 어떻게 돼요? 살짝 위로 올라가겠죠. 그쵸?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냐고, 원래의 중립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다가, 그죠? 여기가 평행 압축력이랑 인장력의 평행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빠졌죠. 그럼 백이 뭐 알파라고 할까? 알파만큼 빠졌죠. 그러면 여기 C도 빠져야 되죠. 그러려면 중립축이 올라가서 삼각형이 이렇게 돼야, 그죠? 이렇게 돼야 이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립축이 살짝 올라가야 다시 평형을 맞추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열 전엔 이렇고 균열이 나면 인장측 콘크리트는 저항 못하고 철근만 저항하겠구나. 철근만 저항하고 아직은 선형 구간에 있구나.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요거는 응력 변형률이죠. 여기 변형률에 따라서 응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중립축도 살짝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이런 상태인 겁니다. 네, 이런 상태인 거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으면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 콘크리트에서 균열 전은 뭐 기껏해야 요 정도 였다가 균열 후도 요 정도의 균열이 났어. 그죠? 근데 아직 어떤 구간이요? 선형 구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른쪽 여기가 이런 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해하셨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아니고 요거랑 이 아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삼각형 요 형태를 유지한다. 왜냐면
아직 선형이니까. 그죠? 균열 전 균열 후. 기껏해야 여기에 비해는 균열난 정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다 아직. 그 다음. 그죠?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용화 중 상태에서는 저희가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막 처짐 이런 거 할 때 균열이 낮냐 안 낮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균열이 낮냐 안 낮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하는 강성이 달라집니다. 강성이 당연히 그렇겠죠. 균열이 난 거랑 안 난 거랑 중립축도 바뀌는데 그죠. 어떤 강성에 계산되는 강성 뭐죠? 힘강성 EI죠. 당연히 균열 나는 것과 난 후가 이 I 값이 다르겠죠. 왜냐면 인장층 콘크리트에 대한 강성까지 포함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 작아지니까.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균열 전 vs 균열 후. 그죠? 강성이 얼마나 차이나요? 네, 인장층 콘크리트가 싹 빠지면 약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 작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강성이. 균열이 나면 그죠? 구조적으로 바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왜냐면 저희가 MN을 계산할 때 이미 균열이 난 걸로 가정해서 콘크리트가 인장측 콘크리트가 저항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강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균열이 난다고 해서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강성이 줄어든다고 엄청 작아져요. 그러니까 처짐은 씩 많이 생기긴 하겠죠. 그죠? 그 정도는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균열 전과 균열 후를 봤죠. 이제 저희 목적지로 다가갑니다. 저희 더 이제 더 변형이 생겼습니다. 변형이 생겨서 어떤 상태? 네, 이런 상태 쭉 이런 상태. 여기가 ES, 여기가 EC.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중립축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요 콘크리트 응력이 이제 다시 그립니다. 다시. 또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자, 아까가 뭐라 그랬죠? 앞에 균열 전, 균열 후였죠. 근데 이제 극한 상태 어디 볼 거냐고요? 여기 볼 겁니다. 여기. 거의 여기 볼 겁니다. 여기. 그죠? 어떤 상태요? 0.003에 도달한 상태 볼 거예요. 거의 이 상태. 잠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 이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죠? 여기 넘어가서 여기가 대충 한 0.002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까지 넘어간 상태. 그러니까 요 변형률에 대해서 여기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즉 얘는 극한 상태고 극한 상태. 그리고 콘크리트 변형률이 0.003에 도달. 그러니까 이 응력형 상태가 이렇게. 그죠? 이게 요 콘크리트 응력 변형 상태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작용하겠죠. 압축력이니까. 인장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FS가. 그죠? 중립축은 더 상승했을 거고. 그쵸? 그러면 뭘 구한다 그랬어요? C 이퀄 T라 그랬죠. 그죠? 그쵸? C 이퀄 T입니다. C 이퀄 T. 근데 일단은 이 상태가 바로 요 극한 상태 있죠. 여기 압축축 콘크리트가 0.003에 도달하는 요 상태. 요 상태가 우리가 힘 강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그죠? 즉 우리가 공칭 강도 mn이라고 가정하는 이 녀석. 그죠?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을 계산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네, 압축 변형률이 0.003에 도달했을 때. 그쵸? 이게 어떤 설계 기준입니다. 설계 기준. 그쵸? 그 말은 우리가 보설계나 이런 걸 할 때 모멘트 강도는 사실은 어떤 걸 가정해요? 인장층 콘크리트 저항 못하죠. 그러니까 이 철근만 있죠. 즉 균열이 나고 인창측 콘크리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는 강도를 산정하는구나. 그쵸? 그리고 당연히 이 거꾸로 이 C가 입실론 C, 입실론 C가 0.003에 도달했으면 당연히 이 응력 변연력 곡선을 봐도 콘크리트 인장 측은 이미 균열나서 저항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녀석만 다시 떼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뭐 여기가 중립축이 되겠죠? 쭉 올라가니까 여기가 나중에 알겠지만 중립축 C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C 이퀄 T라 그랬죠. T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FS에다가 면적 곱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T죠. 여기가 T를 산정하는 거고, 그죠? 여기 각각에다가 면적 곱해서 나오는 게 여기가 어떤 C를 계산하는 겁니다. 얘의 응력을 기준으로 철근 면적 곱해서 T 나오고, 그거와 크기가 같은 요 응력 따라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 단면 뭐 이렇게 있으면 요 얘네들 그죠? 얘네들 그런 거에 따라서 곱하면 압축 응력이 나오겠죠. 이 녀석이 같도록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어때요? 어렵다. 쉽지 않다. 왜냐면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근은 그냥 이 면적에다가 이 변형률 계산해서 그죠? 응력에다가 철근 면적 곱하면 그냥 바로 T가 나오는데, 이 녀석은 이 구간에 걸쳐서 계속 변하고 곡선으로 비선형으로 변하다 보니, 그죠? 이 C를 계산하기가 막 적분하기도 쉽지 않고, 매번 이거를 이 길이에 따라서 적분이 계속 달라질 거잖아요. 그걸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 네, 등가 응력 블록이란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다 왔습니다.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뭔가 약간 계획에 실패한 느낌인데,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요 면적이 응력의 썸이죠. 힘이죠. 그죠? 즉, 요 녀석을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녀석이 합력의 위치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합력의 위치. 뭐 보통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여기다가 면적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C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무게중심이겠죠. 무게중심. 그죠? 이 면적이 사실은 힘하고 관련될 거고요. 그죠? 왜냐면 이 면적에다가 그 단면의 면적을 곱하면 그게 힘일 테니까. 그죠? 즉, 요 면적이 같고 어떤 요 무게중심 힘의 합력의 위치가 같은 요렇게 해버린 겁니다. 얘를 요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지금 얘랑 같이 이렇게 C고 요 면적과 요 직사각형 면적이 같도록 만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겠죠? 여기가 C입니다. C 중립축끼리 나중에 정의할 텐데 C인데 그거보다 위로 갔죠. 요거가 뭐로 정의됐냐면 A로 정의됩니다. A로. 어쨌건 요 콘크리트 응력 상태를 면적이 같고 내가 그죠? 이 복잡하니까 면적이 같고 힘의 크기가 같고 합력의 위치까지 동일한 그런 어떤 등가의 응력 블록 상태를 새로 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를 구하기가 압축력 C를 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진다. 즉 우리는 그러면 이게 구해주기 쉽다는 얘기는 결국엔 C랑 T랑 같다는 얘기는 결국 T가 있고 C가 있죠. 그리고 여기 8길이가 있을 거예요. 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모멘트 강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T 또 곱하기 L C 곱하기 L이라고요. 그쵸? 즉 얘는 구하기 쉬우면 중립축 요 길이 사실 요 길이를 구하면 중립축 길이를 거꾸로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중립축 길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모멘트 강도를 구하기 어마어마하게 쉬워진다. 어떻게 되면 이 비선형인 응력 변형률 곡선을 뭐로 바꾸면 등가 응력 블록으로 바꾸면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등가 응력 블록에서 그럼 여기 크기는 어떻게 되는데 그죠? 이런 것도 이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죠? 뭐 0.85 뭐 FCK 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 부분도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떨 때? 실제로 들어갔을 때. 힘설계. 그래서 지금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보의 힘설계에서 어떤 응력, 변형률, 곡선이 있었고 평면 유지 과정이 성립했다. 그런 다음에 점점 이제 변형이 증가하면서 균열 전 상태, 균열 후 상태, 이제 인장측이 저항하지 못한 균열 후 상태, 그리고 극한 상태까지 갖고 우리가 설계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어디요? 콘크리트 압축 변형률이 어디에 도달하는 0.003에 도달하는 0.003에 도달하는 극한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극한 상태 0.003에 도달하는 것을 가정하면 응력 블록 상태가 비선형이 되니 너무 이거를 압축력을 계산해서 평형 중립축을 찾기 어려우니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 어떤 개념이 나왔다? 크기가 같고 힘의 합력의 크기가 같은 그죠? 합력의 위치가 같은 그런 등가 응력 블록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힘 설계, 힘 강도를 계산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졌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등가 응력 블록 개념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모멘트 강도를 계산하는 거는 다음 정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